2005년 6월 19일 한국군 역사에 영원히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530 지피에서 김동민 일병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선임병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22살 김 일병이 새벽 경계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저지른 참극이었습니다. 수류탄 까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그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군 당국은 초기 대응에서 우왕좌왕하며 북한군 공격으로 오인하는 혼란까지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동민 일병은 사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병력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대한민국 최악의 내무반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2005년 6월 인터넷 역사를 바꾼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의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는데 주인은 개똥을 치우지 않고 아현역에서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결국 한 할아버지가 대신 청소를 했고 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승객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개똥녀라는 별명과 함께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 인터넷 검색어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상 정보를 캐내며 디지털 인민재판을 벌였고 이는 전 세계 최초의 인터넷 여론 몰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한 공중도덕 위반이 사이버 마녀 사냥으로 번진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의 분수령이었습니다. 2005년 6월 14일 한국 경제계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정격 귀국이었습니다. 재계 순위 2위였던 대우그룹의 총수 김우중 회장은 1999년 10월 중국 대우자동차 부품회사 준공식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출국한 뒤 무려 5년 8개월간 수배자 신분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죠. 그가 도망친 이유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4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10조 원대의 불법 대출이라는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범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귀국 후 바로 구속되어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 재벌사의 가장 충격적인 몰락 드라마였습니다. 2005년 6월 조영남이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수 주제에 독도 얘기한 것 자체가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하고 일본 정부 배상 요구 운동 참여까지 약속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달 전 가수 조영남이 일본 극우신문 산케이와 한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 별거 아니더라.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한 수위라는 충격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방송 퇴출하라는 여론이 83%를 넘겼고 전국 공연 취소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영남은 결국 K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2달간의 뜨거운 감자였던 조영남, 한국 최초의 연예인 친일 논란 사태였습니다. 2005년 6월 22일 한국 축구사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박지성이 세계 최고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가 된 것입니다. PSV 에인트호벤 소속이던 박지성이 4강전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전반 9분 만에 터뜨린 환상적인 골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7월 14일 입단식에서 등번호 13번을 받으며 올드 트래포드의 첫 발을 디딘 박지성. 175cm 70kg의 작은 체구지만 쓰리렁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엄청난 체력과 투지로 무장한 아시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축구 무대에서 당당히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던 2005년 6월처럼 여러분의 특별했던 6월도 댓글로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